안녕하세요. 세계 최고 공항, 우리가 인천국제공항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말이죠. 그런데요, 이 화려한 명성 뒤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숨겨진 노동자들의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그 속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공항에 갔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안 검색대에서 우리를 안내하는 분들, 또 깨끗한 화장실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 안내 데스크 직원까지 제복 입은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분들 다 어디 소속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 인천공항공사 정직원이겠거니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항에서 마주치는 거의 모든 서비스 인력은요, 공사 소속이 아니라 수많은 하청업체 소속 직원분들이에요. 바로 이게 인천공항의 가장 큰 환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진짜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은 다 어디서 일하는 걸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분들은 우리가 이용하는 여객터미널에서 수백 미터나 떨어진 별도의 사무동 건물에서 일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숫자로 보면 더 확 와닿습니다. 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한 인력은 약 900명 남짓. 그런데 하청업체를 통해 일하는 간접 고용 인력은 무려 6,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공항 운영의 절대 다수를 바로 이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거죠. 이런 복잡한 고용 구조, 단순히 그냥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걸까요? 원자료를 분석해보면요, 이 시스템이 처음부터 더 깊고 좀 전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설계됐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자, 그 비밀이 대체 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사내 하청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공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안 검색, 또 공항의 얼굴인 미화, 승객들의 발이 되어주는 셔틀버스 운행 같은 필수 업무들을요, 공항공사 시설 안에서 외부 업체 직원들이 와서 수행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이 구조가 노동자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고용 불안을 안겨주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3년마다 반복되는 이 계약 주기 때문이에요. 3년 뒤면 내가 일하는 회사가 바뀔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아예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늘 안고 일해야 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낸 가장 놀랍고도 상징적인 결과, 바로 이 숫자 0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1999년에 공항문을 연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천공항에서 일어난 파업 횟수예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세계적인 공항에서 파업이 한 번도 없었다니, 혹시 노동 환경이 천국 같아서 그런 걸까요? 글쎄요, 한 변호사는 이게 사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끔 아주 극도로 어렵게 만들어진 의도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의 결과라고 꼬집습니다. 이 시스템의 냉혹한 현실은요,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노조 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한 특수경비원이 남긴 말인데요. 자신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닿기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정말 가슴 아픈 절규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인천공항이 가진 커다란 역설이 드러나는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라는 눈부신 성과와 그 성과를 묵묵히 떠받치고 있는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현실. 그 짙은 그늘 사이에 무슨 말이죠? 인천공항의 명성, 정말 대단하잖아요? 수년 연속으로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등을 차지하면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그 탁월함의 기반을 한꺼풀 벗겨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보입니다. 세계적인 서비스는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을, 단 한순간의 멈춤도 없는 운영은 이들의 상시적인 고용 불안을, 그리고 파업 없는 신화는 노동조합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를 딛고 서 있었던 거죠. 이처럼 오랫동안 굳어져 있던 구조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권의 개입이 시작된 건데요. 2017년이었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직접 찾아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면서 전원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어요. 수천 명의 노동자들에겐 정말 기적 같은 희망의 순간이었겠죠. 자, 그런데 그 역사적인 약속, 왜 원래의 구상대로 착 이루어지지 못했을까요? 희망으로 가득 찼던 그 약속이 어떤 현실적인 타협으로 바뀌게 됐는지 그 복잡한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장벽은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돈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약속했지만 나라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직고용이 필요한 막대한 추가 인건비를 배정해주지 않은 거예요.
계획은 있었는데 실행할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 겁니다. 첫째, 대통령의 최초 약속은 공항공사 직접 고용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예산의 벽에 딱 가로막혔죠. 그래서 나온 세 번째 타협안이 바로 공사가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를 새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공항공사가 아닌 이 자회사에 정규직이 된 거죠. 물론 이게 아무 의미 없는 변화는 아니었어요. 가장 큰 차이라면 과거 민간 하청 업체들이 가져가던 수수료나 이윤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그 돈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쓰일 수 있게 되면서 임금이 조금 오르는 것처럼 제한적이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최종 결과를 딱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생명 안전과 직결된다고 판단된 보안검색 요원 등 약 2천여 명은 약속대로 공항공사에 직접 고용됐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청소, 시설, 경비 등 훨씬 더 많은 수의 노동자들은 새로 만들어진 3개의 자회사 소속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인천공항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리는 이 세계 최고 수준의 편리함과 서비스는 과연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불안정한 삶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건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일지도 모릅니다.